오늘 밤도 잠 못 이루는 2030 여성을 위해 어서 오세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우리 경험들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지용님은 자녀가 있으시죠? 네네. 네. 서밤님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고 우리는 셋 다 기혼자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미혼이면서 사실은 미혼의 경우 취업이 가장 큰 화두라고 한다면 기혼자는 약간 또 결이 다를 수가 있어요.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육아와 이런 것들이 또 가장 큰 화두일 수 있고. 육아가 참 행복한 일이지만 행복하다고 스트레스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년에는 우리 아이도 조금 더 사람다워지겠죠. 조금 더 소통이 될까? 조금 더 말이 될까? 그러니까 뇌과학적으로 봐도 이제 공감 능력이 생기려면 만 7세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만 7세면 사실 초등학교를 가야 하는 거네요. 네, 그때야 이제 엄마가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고 애가 이제 머릿속으로 뒤집어서 생각해보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다 이거죠. 그쵸. 뭐라는 거야. 지금 사실 병원을 찾는 2030 여성 가운데 육아 관련한 호소 많이 하죠? 정말 많이 하시고 이게 어쩔 수 없는데 워킹맘 분들이 특히나 더 얘기 많이 하시고 네. 워킹맘이신 분들이 재택근무까지 하는 상황, 그리고 아이들은 학교 안 가는 상황. 와, 진짜 지옥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희 집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분의 사연은 육아와 일을 동시에 수행하시는 분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먼저 음성으로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눈 뜨는 게 두려운 이유? 반복되는 힘겨운 일상에 탈출구가 없는 것 같을 때 아닐까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예요. 둘째가 태어난 이후 더더욱 여유란 게 없어졌죠. 새벽에도 몇 번씩 깨서 울어대는 둘째 때문에 온 가족이 피곤한 얼굴로 아침을 맞이하는 요즘이에요. 아침 먹고 집 치우고 아이들 뒤치다꺼리 하다 보면 벌써 점심때가 와요. 그럼 또 점심 해먹이고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대충 제 끼니를 때우죠. 낮잠이라도 잘 자주면 좋을 텐데 잠투정에 울고불고 짜증을 내는 둘째를 달래다 보면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감정을 주체 못하고 덩달아 예민해져요. 그러다 보니 첫째가 사소한 잘못 하나만 해도 괜히 욱하게 되고 어쩔 땐 화풀이까지 하게 되는 절 발견할 때면 예전 같으면 남편한테 아이를 맡기고 모임에 나가거나 혼자서 스트레스 풀 시간을 보내다 오기라도 했을 텐데 혹시라도 바이러스 옮아올까 싶어 포기한 지도 꽤 됐어요. 어디 하소연도 못하다 보니 늘 속이 답답한 게 때로는 숨이 턱턱 막히기도 하고 어린이집에라도 보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집콕 육아가 어느덧 1년을 넘어서고 있네요.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다 해가 질 무렵이면 문득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러려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걸까? 밤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걱정들로 괴로워하다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지쳐 쓰러져 자는 요즘입니다. 이런 게 말로만 듣던 우울증일까요? 그렇다면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분 거의 울면서 들으신 것 같아요. 정말 워킹맘이 아니라 전업맘이셨어요. 그렇죠? 저는 사실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절절하게 제 얘기 같아요. 정말 내가 낳기로 선택해서 낳은 아이들이고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아이들인데 내가 이 아이들을 향해서 막 짜증을 내고 있는 나는 과연 엄마 자격이 있는가까지 막 발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를 더 괴롭게 하고요. 다행히 그래도 지금 이 시대의 아이를 기르는 2030 맘, 댓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그 공감대는 있는 셈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 많이 진료실에서 너무 많이 듣는 얘기고
요즘은 육아에 관한 정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정보 과잉이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못하면 내가 잘못하고 있다. 아이에게 잘못하고 있다는 자괴감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걸 또 내가 잘못한다라면서 우울해지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 다 지키는 분 절대 없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육아에 대한 부담도 부담이지만 코로나가 오면서 20, 30대 아이를 가진 여성분들이 갑자기 우수수 경력이 단절되는 걸 보면서 너무 소름 끼쳤어요. 그러니까 네. 아이가 특히 어릴 때는 여성분들이 조금 탄력적인 근무가 가능한 직업들을 갖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이가 이제 유치원에 당장 안 못 가니까. 가니까 네, 하루 당장 일자리가 끊기는 거예요. 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그거 보면서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정말 제 주변에도 실제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당장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뭐 요즘에는 사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찬스를 쓸 수 없는 경우도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 정말 막막해지는 거죠. 그럴 때 정말 긴급 회의를 하는 거죠. 부부가 앉아서 당장 내일 아침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 정말 사회적으로 묘하게 그래도 여자가 희생해야 약간 이게 있잖아요. 이게 너무나 확연하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자는 울음을 삼키며 죄송하지만 제가 내일 못 갑니다. 근데 정말 당장 하루는 휴가를 낸다 하더라도 그게 지속될 수 없는 거고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아예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제 주변에도 있었어요. 네, 그럴 때 진짜 그럼 나는 여태까지 살아온 거, 여태까지 내가 쌓아온 커리어는 대체 무슨 의미인가 되게 회의감에 빠지고 좀 뭔가 새로운 삶의 의미를 못 찾는 거죠. 이런 삶의 의미를 잃었을 때, 자아 정체감을 잃었을 때 자연스럽게 우울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사연자는 이런 나 우울증일까요? 라는 물음을 던지셨어요.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번아웃이 왔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번아웃과 우울증은 어차피 진단이 한 90% 정도 겹치고요. 네. 이럴 때는 뭐 약물 치료, 상담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사실은 쉬는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지만 어떻게든 간에 본인께서 쉴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우울증이든 아니든 우울증이라는 거에 거의 준해서 좀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네. 예, 쉬는 시간을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혼자서 절대 다 하시면 안 되고요. 한번 내가 하는 일 리스트를 적어봐야 돼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중에 우선순위로 그래도 이건 꼭 내가 해야 된다. 이거는 그래도 남한테 줄 수 있지 않을까? 우선순위를 하고 밑에 있는 것부터 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밥 그냥 다 사 먹든지 아니면은 뭐 집안일 또 물론 또 돈이 들 수 있는 행위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청소 서비스를 불러서 맡기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우선순위를 좀 낮은 것부터 아웃소싱을 해야 됩니다. 네. 절대 내가 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본인 다 하실 필요 없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그거 하나 달라진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질까 싶은데 그 집이 치워져 있는 것만 봐도 마음이 놓일 수가 있고 뭔가 좀 더 이제 내가 좀 살아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작은 거지만 한번 하실 수 있는 걸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웃소싱을 하고 혹은 뭐 주변의 가족들의 좀 도움을 받아서 내 시간을 만들 때 이제 그 시간에 나를 위한 걸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려요. 뭐 운동을 하시던 아니면 나가서 쇼핑을 하시던 그냥 산책을 하시던 뭐든 간에 나를 위한 시간이 있어야지 내가 그래도 나를 좀 귀하게 여기는 나를 위해 산다는 느낌이 들고 그래야 자존감이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분명히 또 쉬는 시간 생기면은 네. 그 시간에 이제 또 아이들 뭐 하고 놀아줄지 혹은 뭐 이유식 뭐 만들지 이거 재료 사러 나가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주변에 이제 일하시는 심리학자, 여성 심리학자분들이 많은데 인상 깊었던 얘기가 마음의 비상구를 적어서 냉장고에 써붙여 놓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급할 때 정말 하소연할 수 있는 친구 전화번호 아니면 지금 바로 내가 좋아하는 마카롱을 사 먹을 수 있는 가게 하고 냉동고에 얼려놓은 초콜릿 이런 것들을 적어놓고 그 리스트를 다 구비를 해놓고 힘들 때마다 거기로 이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야겠다. 바로 그런 목록이 있으면 되게 도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응급처치 목록이네요. 네네. 네.
우리의 이 사연자가 내가 이게 우울증일까요? 라고 고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단순히 금방 지나가는 우울감일지 아니면 내가 정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는 게 좋을 우울증으로 봐야 하는지 네. 이런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전문가를 찾아갈 때는 치료뿐만 아니라 저는 진단을 위해서 찾아가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지금 치료가 필요할지 아닐지는 사실 내가 진단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 선생님이 진단해 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치료가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들면은 저는 바로 전문가를 찾아가 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진짜 정답이고요. 지금 사연 주신 분 경우에는 일단 가 보셔야죠. 네. 우울증일까요? 라는 질문이 나왔다는 건 이미 네. 갈 시기가 지났다라고 서방님은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도 결정적인 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쉽게 오해하고 있는 게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하면 우울한 감각에 휩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울한 감정 외에 예민한 감정, 쉽게 짜증내는 감정도 분명히 우울증의 흔한 표현형 중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에게 너무 쉽게 짜증을 낸다. 그리고 내가 밤에 잠을 잘 못 이루거나 자더라도 이제 수면의 퀄리티가 많이 안 좋아졌다. 도중에 자꾸 깨거나 악몽을 꾼다. 이런 거 역시 우울증의 증상일 수 있고요. 네. 물론 내 환경에 처하면은 누구나 이런 거 아니냐, 이건 병이 아니라 환경이 이렇게 만든 거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힘드시면은 그런 환경에서도 잘 버텨내실 방법을 또 조언을 구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는 들려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는데 괜히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하지 말고 가서 아니라고 하면은 기쁜 마음으로 나오면 되는 거니까 일단 문을 두드리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저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정신과나 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해 보신 분. 여기서 지금 갑자기 네. 이쪽으로 질문이 가서 근데 아무도 이게요 안 우리 계세요? 사회 분위기가요 어, 이럴 때 있어도 네. 손 못 드는 상담센터 이용해 보셨죠? 그럼요. 정신과 이용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뭐 당연하죠. 여기서는 없으세요? 저는 정신과나 심리상담센터를 다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너무 건강하시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선택지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더 널리 이야기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내가 이런 도움을 받는다는 게 마치 나의 나약함을 증명하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은근히 계시더라고요. 첫 번째로 나약한 게 나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약하게 살아가요. 근데 나약한 나름대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운동을 할 때 내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건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도 내가 나의 노력으로 나아지는 거거든요. 운동도 방법을 알려줄 뿐 내 몸이 움직여야지 운동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기제가 진짜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근데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참 사회안전망, 복지 서비스 무척 선진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살 예방 상담 전화 번호가 있습니다. 1393번이요. 24시간 이용하실 수 있어요. 또한 정신건강 상담 전화도 있습니다. 1577-0199. 분명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주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여러 손길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자는 코로나 때문에 더 가중된 육아 부담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산후 우울증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이제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많이 정리가 됐어요. 근데 육아 우울증도 분명히 존재하고 분명히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 이거에 대한 인식도 좀 더 확산되고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사연 일단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분명히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꼭 부여잡으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